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밤에 이불 속에서 유튜브로 괴담 영상 틀어놓고 무서워서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면서도 끝까지 보는 거. 근데 안 그러죠? 다음 영상 하나만 더 하다가 새벽 3시. 소름 돋아서 화장실도 못 가면서 손가락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거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공포를 일부러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인간은 무서운 걸 스스로 찾아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듣고 나면 좀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자체가 이미 그 증거거든요. 인간한테 공포라는 감정이 왜 있을까요? 기쁨이나 사랑 같은 감정은 이해가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무서움은요? 심장 쿵쿵 뛰고 식은땀 나고 도망치고 싶어지고. 이건 분명히 불쾌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인간은 벌써 멸종했어요. 아주 옛날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무서움을 느낀 사람은 도망쳤고, 에이, 바람이겠지 한 사람은 호랑이 밥이 됐어요. 공포는 생존 알람이에요. 뇌가 야, 위험해, 당장 움직여 하고 비상벨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현대인은 호랑이한테 쫓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뇌의 그 비상벨 시스템은 여전히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가 있어요. 이걸 뇌의 경보센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녀석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0.01초 만에 온몸에 비상 모드를 걸어버려요. 심장 박동 올리고, 근육에 피 보내고, 동공 확대시키고,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무섭다고 느끼기도 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비상 모드가 걸리면 뇌에서 특별한 물질들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는 흥분 물질이에요. 롤러코스터 탈 때 으아 하면서 손 올리는 그 짜릿함 있잖아요. 그거예요. 또 하나는 보상 물질이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느끼는 그 기분 좋은 감각. 공포를 느끼는 동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뇌에 뿌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뇌는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이거 좋다를 느끼는 거죠. 이게 괴담을 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예요. 뇌가 말 그대로 공포에 중독되는 거예요. 마치 매운 음식 먹을 때랑 똑같아요. 입은 불타는데 손은 계속 젓가락질 하잖아요. 혀는 고통을 느끼는데 뇌는 쾌감을 느끼니까. 공포도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공포가 쾌감이 되려면 반드시 나는 안전하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이불 속에서 괴담 유튜브를 보는 건 무섭지만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밤에 폐가에 혼자 서 있으면 그건 그냥 공포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뭘까요? 안전거리예요. 우리 뇌는 이건 가짜야,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공포를 놀이로 전환시켜요. 유리병 너머로 사자를 보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유리가 있으니까 무섭지만 신나는 거죠. 유리가 없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특정 종류의 괴담에 더 빠지는지가 설명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구글 어스에 130년 동안 찍혀있던 섬이 있었어요. 남태평양의 맨해튼만 한 크기로. 그런데 2012년에 과학자들이 직접 가봤더니 그 자리에 섬 같은 건 없고 수심 1400m짜리 깊은 바다만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경보센터가 살짝 긴장해요. 뭐야, 지도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동시에 뇌의 또 다른 부분이 미친 듯이 흥분해요. 왜? 대체 왜 1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지?
누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인간의 뇌는 설명 안 되는 것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뇌는 원래 패턴을 찾는 기계예요. A 다음에 B가 오고 해가 뜨면 낮이 되고. 이렇게 세상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정리하는 게 뇌의 핵심 임무거든요. 그런데 괴담이나 미스터리는 이 패턴을 박살내버려요. 있어야 할 섬이 없다. 죽은 개가 살아 돌아왔다. 정부가 구멍을 감추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뇌가 비상이 걸려요. 이건 내가 아는 패턴이 아니야. 당장 해석해야 해. 이 상태가 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자극이에요. 퍼즐을 풀 때 답이 안 나오면 짜증나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럼. 뇌가 미해결 상태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완결 욕구라고 해요. 열린 결말을 싫어하고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 알려주면 미치겠잖아요. 뇌가 열린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반드시 닫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괴담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도의 밤이면 출입 금지되는 마을이 있어요. 반가라라는 곳인데 정부가 법으로 막아놨어요. 과학자들은 자기장이나 가스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물리적 상처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뇌가 미쳐요. 그래서 뭔데? 진짜 원인이 뭔데? 이 답을 찾으려고 영상을 끝까지 보는 거고 다음 영상도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답을 못 찾으면 뇌가 직접 답을 만들어버려요.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음모론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뇌의 패턴 인식 기계가 과잉 작동하는 거예요. 구름 모양에서 얼굴을 찾는 것처럼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끝을 알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낚싯줄을 24km나 내려보내도 바닥이 안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봉쇄했다. 제보자가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었죠. 사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가 자동으로 정부가 뭘 숨기고 있다는 패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할수록 상상력이 공포를 증폭시켜요.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소름 돋는 건데요. 인간은 공포를 통해 죽음을 연습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이 인식이 평소에는 뇌 깊숙한 곳에 잠겨 있는데 괴담을 들으면 살짝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아, 나는 살아있네. 이 안도감이 엄청난 쾌감을 줘요. 이걸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해요. 뇌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조금씩 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생존 전략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방접종이에요. 진짜 병에 걸리기 전에 약한 바이러스를 일부러 몸에 넣어서 면역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괴담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해요. 가짜 공포를 소비해서 심리적 면역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일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괴담을 더 많이 찾아요. 현실의 공포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괴담은 내가 영상을 끄면 끝이에요. 통제 가능한 공포예요.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통제 가능한 공포를 일부러 소비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감각을 되찾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근력 운동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뇌가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중독된다. 둘째, 뇌가 설명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셋째, 인간은 안전한 공포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 온 뇌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안전거리가 무너지면 공포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에요. 괴담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그건 뇌의 경보센터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때는 잠깐 멈춰야 돼요. 오늘 밤도 이불 속 괴담 타임을 즐기실 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예요. 그리고 그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심리 이야기 들고 올게요.